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지윤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힘비했는데요. 업종으로 본다면 자동차, 또 조선주들의 반등이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네, 하지만 우울한 하루를 보낸 종목들도 있었죠. 바로 게임주와 엔터주였습니다. 특히 SM 오늘 3분기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실적 내놓은 이후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죠. 네. 자, 엔터도 지고 게임도 지고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모멘텀에 기대해 볼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CGP 기다려 열렸는데요. 그 가능성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일전 마수 102번째 공방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남녀, 화제 랭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 먼저 5위부터 만나보시죠. 그리스의 채무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IMF는 그리스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채를 GDP의 120%로 줄여야 한다고 못 박았지만 이유는 이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시한을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뒤늦게 실적을 발표한 코스닥 기업들이 오늘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기관이 팔자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주도해 전일 대비 10.56포인트 하락한 503.24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1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67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전자가 외국인의 러브콜에 힘입어 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약세장에서도 IT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며 수요 회복에 따른 수익성 개선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해열제와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과 어린이 브루펜 시럽, 배아지정 등 모두 11개 품목인데요. 지난 7월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13개 품목 가운데 페스탈 골드정과 타이레놀정은 포장 공정과 생산 라인 재정비 등을 거쳐 각각 다음 달과 내년 2월 이후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2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1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타계 25주년 추모식을 두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간 감정 싸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제25기 추모식이 계열사별로 치러지는 것을 놓고 CJ가 삼성에게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데요. CJ는 가족 간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삼성의 통보는 선대 회장의 업적과 뜻을 기리자는 추모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성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랭킹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강병욱 교수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증시의 하단 방어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기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관들의 움직임도 신통치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자금 집행이 가능한 쪽은 연기금인데요. 자, 연기금만 바라봐야 하는 시장, 지수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듯 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SM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발표 후에 가격 하락 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M은 3분기 영업이익이 1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전망은 200억 원대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SMA 실적 부진으로 YG 엔터테인먼트도 13% 하락한 6만 4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엔터주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을 지나치게 오버해서 추정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하신 분들은 위기 관리를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가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자, 미국의 민간 경제 조사 단체죠.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 세계 경제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는 1.5%로 급락한 데 이어서 2019년에서 2025년에는 0.5%까지 추락해서 0%대 성장률을 머물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는데요. 자, 전망은 전망일 뿐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먹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전망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쇼핑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랭키닷컴과 공동으로 18,90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 방문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 9월 평균 모바일 쇼핑 앱 이용자 수가 1,033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자, 이것은 월 평균 이용자 수를 처음으로 집계한 올 4월에 460여 명보다 1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대세는 모바일이고 이것을 지지해주는 것은 바로 스마트 기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도 경제의 중심은 그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화전이었습니다. 네, 갑론을박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뭐 장중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두 분 잘 펴시는지 모르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올라갔고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부진한 그런 흐름 보였었는데요. 자, 하창봉 팀장, 이런 시장에서 좀 전략을 좀 짤막하게 좀 한번 살펴주시죠. 전략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SM 아마 2시 15분에 테러라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후 2시에 뭐 갑자기 하한가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고 코스닥 항상 기관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관이 대략적으로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만 쉽게 핸들링해도 코스닥 지수 같은 1, 2% 쉽게 움직이는 약간 체질적 한계점을 보여줬지 않나 보는 것이고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형주는 연기금에 기대야 되고 코스닥은 사실 기관이 들어와야 한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최근 일단 중소형주 사실 막론하고 연기금도 실제적으로 보면 뭐 좋은 테마 같은 거 업종 갔다가 차익 실현할 때는 무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투자 전략 자체도 시장만큼이나 계속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이런 시장 어떻게 전략을 좀 잡으면 좋겠습니까? 뭐 일단은 피하고 마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조정이 나올 자리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한 10일 연속 올랐었잖아요. 근데 약간 어거지로 올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오늘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뭐 추풍낙엽으로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애매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이러한 장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틀 동안 또 한 4%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뭐 내일이나 혹은 뭐 내일 모레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내가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갑론을박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중국의 18차 당대회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시장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 1인 체제가 출범이 됐죠. 자, 정권 교체 이후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발 훈풍이 과연 불 수 있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론을박 주제는 시진핑 시대 개막, 중국의 훈풍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오바마 훈풍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과연 시진핑은 우리에게 훈풍을 줄 것이냐 기대가 좀 되기도 하는데 그래요. 하창봉 팀장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기대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중국에 대해서 좀 냉정하시잖아요. 네, 중국에 대해서 아주 냉정합니다. 네. 제가 사실 뭐 중국 사람한테 빚진 적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도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어떤 뭐 시진핑 체제로의 정권 교체 자체 시장의 기대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도 글로벌 경제 어떤 하락 기조에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자체가 바로 중국을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유창희 대표님 역시 중국발 훈풍 기대하지 말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근데 하 팀장님이 중국에 부정적이셨어요? 언제 상당히 그러실지?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고 좀 냉정했죠. 아, 냉정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지난주 뭐 오바마 효과도 별로 없었고요. 뭐 지금 이미 시진핑을 넘어간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게 선거 이슈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연초부터 뭐 넘어간다라는 것이 뭐 확실시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가가 움직였어야죠. 근데 주가가 움직인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중국발 모멘텀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는 뭐 그 G2 이야기 나오면은 미국도 뭐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중국에는 뭐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평가는 좀 냉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쟁점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최근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어떻습니까? 중국의 부양책 말고 경기 반등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창봉 팀장? 네, 뭐 경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3분기 저점론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요? 네, 뭐 경기는 뭐 중국뿐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 시장을 포함을 해서 경기는 계속해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하는데 이 중국발 훈풍 기대하지 말자는 의견이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 반등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하창봉 팀장님, 최근에 중국 지표들이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왜 또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그널을 드리냐면 사실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내년 한 봄 정도에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 말씀 드리겠고요. 통상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는 실물 경제보다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바닥론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흐름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내년 한 3월 전인대 정도 끝나고 나면 봄 정도는 조금 훈풍을 볼 것이고 아직 개월 동안에는 기대하지 말자는 걸 제가 미리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일단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10월 산업 생산 동향을 좀 보니까요. 최근에 한 9.6% 증가하면서 지금 차트 보시면 10월 산업 생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뭐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차트 잘 보시면 이게 이제 93년도부터 연간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워낙 이제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10% 밑에 있다가 반짝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확인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중국 정부도 사실 이제 소비에 대한 내수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소매 판매 추이를 좀 체크해 봤더니 최근에 보니까 소매 판매가 한 14.5% 정도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한 2달 내 최대치로 좀 증가했죠. 이것만 보면
13% 저점 찍고 나서 올라온다는 게 보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이고요. 물론 2007년도 23% 고성장할 때까지는 못 갑니다만은 단기 바닥눈에 대한 가능성은 누구가 부인 못한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실제로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0월 소비 심리 지수가 109.3이 나왔더라고요. 작년 9월 이후 최대치인데, 이 말 자체는 뭐냐면은 바로 중국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시진핑 체제로 전환되게 되면 아무래도 내수, 소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을 소비자가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로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즉 중국의 내수 관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한 가지 기업 투자는 조금 위축될 것 같다는 걸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오히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소매 판매 시그널을 가지고는 투자를 안 늘립니다. 계속적으로 재고를 좀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으로의 성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시그널이 나온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장, 산업 전반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제시해 주신 지표를 보면 생산과 소비, 공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 유창희 대표께서도 이제 마찬가지 의견이었어요. 네. 중국 훈풍을 기대할 건 없지만 그래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겠는가.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생산 쪽은 계속 좀 부진한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입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중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은 경기하고 체감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 쪽을 보신다면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약간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산 소비 전월, 그러니까 생산 가격, 소비자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제 10월 전력 생산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지난 9월달 뭐 수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직은 뭐 눈에 확 띄진 않죠. 혹은 또 뭐 기저 효과다. 그 전에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이다. 뭐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그널 자체 혹은 경기가 개선되는 포커스 자체가 소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바닥을 찍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보이는 지표들 서서히 바닥 찍고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사람들의 기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18차 당대회를 통해서 2020년까지 GDP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창봉 팀장, 이 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부양책 기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겁니까?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폐막한 18차 전당대회 보니까 중국의 국민 생활 수준 자체를 향후 2020년까지 1인당 2배니까 지금 중국의 GDP가 한 5,000달러 정도 나오니까 한 10,00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은 약간은 보면 중진국에 있습니다. 아직은 선진국이라 할 수가 없죠. 사실 중진국에 있는데 중국말로 샤오캉이라고 그럽니다. 샤오캉 사회에서 앞으로 만불 시대에 넘어가면 중국 표현으로 다통사회, 즉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겠다는 것이 어떤 시진핑 시대의 어떤 모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GDP, 솔직히 1인당 GDP가 5,000불이냐 10,000불인가는 상대적으로 그 절대 수치에는 항상 상대적 약세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처럼 소득의 어떤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실제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에서 내수 진작이라는 카드를 좀 드러내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향후 트렌드는 중국 정부 당대에서 나온 대로 가장 서민 중심이 아마 내수 부양책이 가장 키워드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창희 대표님도 이 중국의 정권 교체 이후에 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같은 의견이에요. 같은 의견인데 저는 이제 약간 여기 음모론을 좀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이제 총재가 당석이죠. 뭐 총재는 네,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국민소득을 2배 정도 GDP를 올리겠다. 이런 부분 약간 음모론을 놓자면은 지금 이제 위안화가 계속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만약에 위안화 자체가 고평가가 되면은 GDP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달러 대비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국민 소득 자체가 저는 이제 다른 소득 재분배도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도 보신다면은 한 $10,000까지는 그 부의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10,000가 넘어가면서 이게 상당히 급격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부의 재분배 혹은 이런 빈부격차는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진핑이 요구하는 목표로 하는 소비라든지 내수 진작이 오히려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자체가 계속 유효하게 작용을 한다라면은 중국은 내수를 위해서 내수를 통한 경기 부양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수출 주도의 구조였었는데 네. 이게 중국은 아주 굉장히 큰 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핸들 확 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수적으로. 핸들을 바로 꺾지 못하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아시아 통화가 전체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계속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은 서서히 바꿔간다라면은 분명히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개발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과 소비. 근데 그동안에 보신다면 계속 개발 쪽에 포커스를 맞췄었던 부분들을 동쪽이 개발을 소비를 많이 이제 했죠. 같이 동격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중국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올해 유난히 잘 나갔던 중국 관련주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국발 훈풍 수혜주와 투자 전략 두 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뭐 저는 지속 가능하다 봅니다. 네. 뭐 저도 뭐 지속 가능하지만 일단은 옥석가리가 이제부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창봉 팀장께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냉정하지만 또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중국 수혜주들 어떻게 전략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이 내수를 살리겠다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자본재 산업, 산업재나 자본재 산업, 뭐 화학 같은 것을 뭐 중국에 수출하고 그런 거는 막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내수, 뭐 초코바에 팔려면 팔아라, 마트 팔아라 뭐 이런 거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공략하는 어떤 대부분의 어떤 중국 관련주들이 보면은 음식료나 소매 유통업종 자체가 많은데 그것 자체가 그냥 내수 관련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한국이라든지 기타 국가의 어떤 내수 지출 자체를 허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오리온이라든지 또 실제 바나나 우유를 런칭하고 있는 뭐 빙그레, 네일류 같은 종목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는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 접해봤는데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중국 현지에 상당히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자체를 보면 사실 중국도 한 가지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해도 막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 수명의 한계 고령화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만 헬스케어 관련주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 사실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국내 기업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중국 내수 소비주의 그 중심에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사실 셰일가스입니다. 갑자기 왜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사실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그 못했냐면은 중국은 사실 지적적 특성도 있고 수출에 대한 기술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셰일가스의 중심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인 자원 그 매장량으로 보면은 사실 중국이 더 많다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만약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실 중국 정부도 지금 가스는 전체 산업에서 에너지가 4% 정도 되는데 향후 한 5년, 10년 내에 8%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술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2 태양광에 대한 염려도 조금 됩니다만 보조금 지급을 할 겁니다. 보조금 지급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셰일가스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력이 없어요. 기술력이라든지 자원 개발은 EP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EMP 같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국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 기업 보면은 국내 가장 좀 자원 개발 먼저 중국에서 자원 개발에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채태원 SK입니다. 바로 SK입니다. SK에 대해서 오히려 셰일가스 관련주 관심 가지시고요. 또 하나 중국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전력 산업입니다. 뭐 국내만 스리바트 그리드가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전력 인프라, 발전 인프라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 관련 내수 중에서 오히려 SK하고 LS 그룹주에 대해서 가장 좀 점수를 두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중국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좀 큰 종목 중에서도 있었네요. 음식료나 화장품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음식료나 화장품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빙그레라든지 뭐 다른 관련주들이 최근에 약간 일시적으로 차익 욕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창희 대표님은 중국 수혜주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뭐 올해 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면서 종목을 잘 보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포커스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중국에 대한 수혜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없다 그러고서는 또 이제 중국에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혜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종목군들은 이미 중국의 어떤 뭐 시진핑의 효과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중국이 계속 소비라든지 이러한 내수 진작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주제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종목군이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기대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셰일가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앞으로 한 달 혹은 1분기, 2분기를 주도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가고 있는 업종군 내에서 아직 못 올라왔던 종목군들 혹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종목군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뭐 음식료라든지 뭐 서비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를 저는 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계속 지난번에도 IT를 계속 좋게 말씀드렸는데 IT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된 거죠. 혹은 뭐 가전제품. 이러한 성장세가 미국이나 북미의 성장세보다 중국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품 판매가 훨씬 더 증대될 기대감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저가 브랜드도 우리나라가 뭐 LG전자라든지 펜텍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연말 뭐 소비 시즌 다가오면은 항상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떠들고 있을 건데 중국의 또 가장 큰 명절이 춘절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얼마 한 달, 두 달, 뭐 길어야 석 달 안에 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춘절 혹은 연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라면 충분히 소비 관련해서도 IT는 그동안에는 뭐 부품주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부터 소비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신다면 오늘 뭐 LG전자 같은 경우나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그 중국 수혜주들 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그래도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가파른 위안화 절상이라든지 아니면 G2 정치 이벤트 이후에 지금 경제에 대한 의견들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네. 박창모 팀장, 뭐 그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염두에 두는 변수들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띄나요? 네, 아무래도 뭐 가장 첫 번째 걸리는 건 사실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대부분이 아까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 어떤 자국의 통화가 절상되게 되면은 겉으로 보이는 GDP 상승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성장률은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중국 보고 환율 조작극이다 그러면서 위안화 절상 압박을 많이 넣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에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안화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절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중국에 대놓고 위안화 절상해라 환율 지정부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어떤 조사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대중국 적자가 10년간 누적되면서 미국인이 한 270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됐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내다 보니까 계속 중국을 좀 푸싱했던 것이고요. 그런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좀 이어진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중국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올해 7.4%, 5% 나오는 경제 성장률은 글쎄요, 제 아주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글쎄요, 다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둡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국 산업 자체는 조금 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중국의 산업에 세팅했던 화학이라든지 건설 철강주에 대해서는 늘 보수적이라는 걸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오늘 중국이 18차 당대가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보니까 내일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이제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뭔 일이 생기냐면 과연 지금 이제 당 총수기죠. 시진핑이 당 총수로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후진타오가 갖고 있는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거기에 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못 받으면 실제적으로 허수아비라 그럽니다. 뭐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왕을 뭐라 그러죠? 허울뿐인 왕이라 그러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좀 가장 이슈가 될 건데 아마 지금 후진타운은 이것을 바로 놓지는 않을 거고요. 대략 한 내년 3월 정도에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한 중국의 정권 이양은 내년 3월 전인대가 있는 그때 정도 가야 이루어진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중국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2월 초에 경제공작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이 12월 초 경제공작회의에서 오히려 신정부의 첫 공식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12월 초순 정도가 되면 조금 더 현실적인 중국 정부의 어떤 내수 진정책이 나오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하창구 팀장님은 위안화와 함께 경제공작회의 중요한 변수로 꼽아주셨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어떤 변수에 주목하고 계세요? 뭐 저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아까 뭐 위안화 같은 부분도 일단 절상의 속도가 문제인 것이지 이 강세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앞으로 좀 이슈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과연 중국 뭐 G2회의도 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과연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냐 생각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바마가 새로 정부를 잡았고 시진핑이 새로 정부를 잡은 상황에서 처음엔 자기 의견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국에 유리한 걸 필려고 그러지 져주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냐 탁상공론에 의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뭐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포커스 자체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진핑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좀 단기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유럽의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이러한 문제들 또 최근에 또 뭐 은행 감독 권한들 이런 게 계속 뭐 하나 막으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지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얘기하기 지치고 뭐 지겹기도 하지만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돼야지 시장은 어떤 반영성을 찾을 수 있지. 중국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조금 큰 우리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해서 좀 빠졌던 부분인데 일시적인 거에 그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어떤 저기 신문 보니까는 확실한 불확실성 이렇게 그 미국의 재정 절벽하고 유럽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또 듣고 보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변수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잠시 좀 쉬었다가 종목들 알아봐야 되겠죠? 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죠.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노하우 배워보는 순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영화 러브레터 보고 오셨는데요. 겨울이 되면 더욱더 생각나는 영화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줄거리 뭐 많은 분들 아실 테지만 주인공 와타나베 히로코가 2년 전 죽은 연인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를 띄우게 되는데 난데없이 답장이 날아오게 되면서 추억을 더듬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 하얀 설원에서 오겐키 데스까 이거 외치는 게 가장 인상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오뎅 닭 끼고 갈게 그거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예. 아, 그렇군요. 자, 이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이긴 한데요. 주식시장에도 좀 겨울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추워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겨울 수혜자라고 하고 있는 남방주, 의복주, 또 식품주 이런 기업들이 생각나는데요. 자, 이 겨울 관련 수혜주들 트렌드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하창봉 팀장, 네. 겨울 수혜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수혜주가 테마를 이뤄서 간 적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그렇죠. 그랬을까요? 어때요? 사실 이제 테마는 이룰 수 있는데 실적이 받침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약간 날씨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가장 증시만큼이나 어려운 게 바로 날씨 변덕입니다. 날씨 변덕이기 때문에 사실 기상청 예보는 누구도 못 맞춘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번에는 기상청이 좀 맞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올여름에 북극 해빙, 그러니까 북극에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어허. 실제로 올해 겨울 같은 경우 상당히 이 기상 용어인데요. 북대서양문 찬공기인가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사실 춥다 그럽니다. 춥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는데 트렌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실적이랑 연계될지는 좀 체크해봐야겠습니다만은 바로 내복의 대중화 히트텍이라고 먼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게 따뜻해지는 건가요? 발열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유니클로에서 보면은 일본 스파 브랜드죠. 유니클로에서 이나영 씨를 모델을 해서 히트텍을 파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내복인데요. 그것을 이제 젊은 층한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팔고 있고 또 하나가 19,900원에 팔다가 이번에 명동에서 반값 세일을 했는데 어허.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5개를 사가지고 저한테 한 개 준다는데 아직 제가 검증은 안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만큼 추워진다는 것은 기존적으로 뭐 스파, 유니클로나 H&M도 마찬가지고 국내 쌍방울이나 BYC 같은 경우도 이름은 좀 다르지만은 내복의 젊은 층, 즉 내복 트렌드가 조금 잡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히트가 되는데 배터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 발열되는 겁니까? 제가 하나 사드리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작년에 하나 사 입었는데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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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입어야 되겠네. 네. 교수님도 하나. 네. 두 벌 생겼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어때요? 여기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이 겨울 수혜주들이 네.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뭐 과거에는 뭐 좋지 못했는데 뭐 그런 추억을 떠올린다라면은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 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저도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요. 아까 러브레터 봤는데 여기 여고생을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었거든요. 겨울이 될수록 더 제 마음 한켠 더 쓸쓸해지고 있는데 유 대표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같은 동갑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겨울 두꺼운 옷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이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작년에 별로 안 추웠어요. 눈도 별로 안 오고. 그랬던 걸 봤을 때 올해는 좀 추울 것이다. 이미 벌써 추워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조금 한 대 얻어 맞으신 분들이 투자를 못하고 주저하시고 계신데 올해는 추울 수 있으니까 어제 혹은 뭐 그저께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뭐 쇼핑 이쪽 그러니까 옷 관련된 상품도 있지만 겨울 되면 또 배당의 계절이에요. 배당 부분들 또 그리고 여행, 뭐 IT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겨울과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자. 특히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업종군이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전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업황 진단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방주와 의복주, 또 식품주들 실적으로 보나 업황으로 보나 좀 괜찮은 섹터들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하창봉 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적으로 접근하면 가장 1순위는 사실 난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 뭐 이렇게 갑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호빵 파는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삼립식품에서 파는 그 호빵 한 700원에 800원 팝니까? 그 정도 파는데 전체 매출에서는 5% 미만이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실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는 뭐 가스주를 보라고 말씀드리겠고 워낙 이제 최근에 뭐 경동가스 같은 거는 잘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섹터를 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의업체를 한번 공략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아직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의업체들은 사실은 실적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왜 안 되냐면 저도 실제적으로 홈쇼핑에서 이 디자이너 브랜드의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흐름 자체가 요새 누가 트라이나 쌍방울 입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업체는 잘 안 되는데 안 되지만은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약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준다면 BYC라든지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들 오늘 조금 반짝을 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좀 간다 말씀드리겠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그 국내 내업체들 보면은 뭐 남영 비비안이나 뭐 쌍방울, 신형 마코로 몇 가지 브랜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가총액은 좀 작고요. 그래서 내업체 중에서 조금 핸들링 한다면 BYC라든지 좋은 사람들 정도 좀 체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와코로나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는 여성용이죠. 네, 여성용이지만 제가 조사는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어때요? 저기 업황 진단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겠어요. 난방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LPG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고요.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날씨가 더 추워지면 추울수록 이러한 부분들은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복주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겨울 한파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비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기술적 반등에 조금 불과하고요. 실적도 LG 패션 같은 경우도 그닥 실적이 이번 좋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내실 없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또 고가의 의복보다는 좀 저가 브랜드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구매를 한다라면은 판매는 많이 해도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식품주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절적 영향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여름에는 영향이 좀 많이 있겠지만 겨울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전 개인적으로 홈쇼핑주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춥게 되면은 외출을 자제하게 되니까 홈쇼핑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겠죠. 그러면은 저도 얼마 전에 하나 구매를 했는데 자연적으로 구매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쭉 말씀해 주신 겨울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고, 또 겨울 관련주 중에서 최선호주는 무엇인지요? 먼저 하창목 팀장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타이밍적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사야 된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이제 어제부터 추워진 것도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미 뭐 시장의 어떤 그 겨울 관련주들은 사실 10월 중순부터 많이 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극의 시베리아 찬 공기가 내려온다면 올해 겨울 엄청 춥다니까 사실 뭐 내일가 됐든 아니면 기타 관련주들 계속 관심 가시면 좋은데 과거 제가 BYC 주가를 보면서 왜 지금 사도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차트 좀 같이 보시면요. 물론 뭐 항상 과거가 우리가 미래를 조금 대변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BYC 추봉 흐름을 보고 계신데 최근 한 3년 내에 보면 뭐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주가들이 추워지는 10월 달부터 연말까지는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9년도도 그랬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11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월 말 저점 이후에 반등. 그리고 지금 2012년도에도 실제로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실제로 10월 달, 11월 달부터는 투자하고 한 2월 달 날 풀리는 50개 전까지는 주가는 좀 강세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 BYC라는 종목을 내업체를 잘 매매를 안 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내수 트렌드를 좀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한번 공략해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그 겨울 관련주들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네. 최선호주를 꼽고 있는 게 있다면요? 근데 저 조금 상대적으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BYC가 유통 주식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고 내일부터 사가지고 상가 가면 어떡하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속옷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으면 잘 안 벗습니다. 그 말 자체는 주식을 한 번 사면 네. 좀 묵직하게 입고 있으라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간단하게 일단은 뭐 하죠. 난방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가스공사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얼마나 치고 나가주는지에 따라서 뭐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의복주는 일단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니까 좀 확인을 좀 하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식품주, 홈쇼핑주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저 최선호 겨울 수혜주라고 하면 조금 생뚱맞을 수 있어요. 한국전력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한국전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원자력 뭐 문제가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원전 가동 중단하면서 뭐 겨울에 블랙아웃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오히려 한국전력에 대한 긍정적으로 길게 봤을 때 작용할 수 있고요. 진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을 다시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오늘 주가가 2시 이후에 급등을 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했던 부분들이 이제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한다라면은 한국전력이 의외로 올겨울 수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은 주식시장은 좀 따뜻한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간 산책 플레이리스트 영화 러브레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네, 내일 결정적 한방이 될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관심 종목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힐라코리아입니다. 필라코리아 유 대표께서는요. 저는 하이닉스까지 나왔어요. 자, 하창범 팀장의 필라코리아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가장 포커스는 패션 업종 조금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고 힐라코리아가 드디어 실제로 패션 업종, 의류 업종에 조금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 당시 35,000원 정도 들어왔고요. 7만 원까지 가면서 세계적인 골프 브랜드 업체 타이틀리스트를 인수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사실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기존 골프 용품, 뭐 장갑이라든지 골프용품 만들던 타이틀리스트가 의류 사업 부분에 런칭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이다 보는 것이고, 뭐 그 중심에 있는 미국 아쿠시네트 같은 경우가 실제로 중국 시장에 바로 의류 쪽에 관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아직은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조금 7만 원 밑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년 좀 생각한다면 그리고 7만 원대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얼추 1년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둔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관점은 글쎄요. 제가 보니까 7만 원 수준은 조금 쉽게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조정이 예상되는데 7만 원 밑에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한 약간 1차 목표가로는 한 7만 8천 원까지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물론 내년에 어떤 중국 사업 잔체가 런칭이 됐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증권사에서 말하는 9만 5천 원이 그리 먼 것도 아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SK 하이닉스예요. 네. 한국전력 고민을 하다가 SK 하이닉스 선택을 했는데, 일단 오늘 5개월 만에 D램 가격이 반등을 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 개선에 조금 더 박차를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역시 기관의 중심으로 하는 강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26,000원대가 계속 단기 저항이 됐던 자리를 오늘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왔다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2차 상승의 초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6,000원 초반에서, 26,300원, 26,000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큰 무리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7,500원이 조금 1차 걸려요. 좀 짧습니다. 근데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29,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25,7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오늘 기준 양봉의 2분의 1이 무너지는 위치고 5일선도 좀 무너지는 위치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1,800 초반으로 밀리는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일단 뭐 오늘 그 재정 전력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발표된 지표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월 소매 판매 발표가 됐는데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나 9월 기업 재고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네, FOMC 의사록도 발표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시사 경제 토크 시선이 새롭게 선보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맞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릴까요? 자, 같이 인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